뉴스에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뉴스박 본격 뒷담화. 광주의 기자들 광기 시작합니다. 또 단독하셨죠? 우리 단독쟁이. 광주시 교육감이시죠.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님의 사모님께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여러 차례 그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좀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 KBS는 최근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광주지의 임원들의 소통 공간인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입금했다는 답변이 오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단체에서 총무를 맡았던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돈을 왜 요구하고 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앞서 지회장인 B씨는 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회장 B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위국 교육감 부인에게 각종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횟수로만 무려 8차례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장위국 교육감이 갖는 상징성. 대한민국 대표적인 좀 진보 교육감이자 청렴의 상징.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물론 이제 의혹은 그 지난해부터 좀 불거져 왔고 사실 그 의혹에 실체가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인 상태로 수사가 끝났습니다.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해서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다시 수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번 그 논란과는 좀 별개이고 횡령 사건으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을 이제 소위 말해서 털다가 장위국 교육감 부인 쪽에 선물을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경찰이. 예, 경찰이 수사하면 당연히 계좌도 살펴볼 것이고 핸드폰도 살펴볼 것이고 여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상치 못하게 그 장 교육감의 부인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구매해서 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을 쓴 내역을 살펴봤겠지. 네. 예. 이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특히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작은 선물조차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사소한 행동에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뭐 불법 논란을 빚을 수도 있고요. 김 기자는 이걸 애초에 어떻게 알았어? 취재 기법이라 자세하게 좀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기법 맞아? 예, 기법이죠. 업무상행 사건은 이미 작년에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업무상행 사건이면 언론이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관련 취재를 좀 해봤던 거죠. 근데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올해 초에 광주의 한 교육시민단체에서 공개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광주시 교육청에서 제공했던 그 사례집인데요. 일종의 가장 마지막 그 순서에 그 장위국 교육감 부부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물론 익명 처리가 되어 있지만요. 거기에 나왔던 사례를 그 다시 전에 한번 건네진 선물들이 예. 금품들이 뭐가 있는지 예, 구체적으로 조금 짚어주세요. 쇠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복, 음. 굴비. 이 먹는 거는 뭐 이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는데 스카프. 물론 이제 표현은 손 가방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 장위국 교육감께 여쭤보니 이 손 지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저렴한 그 물건들이라고 장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금품 수수를 했다고 하면 얼마 상당 정도는 이제 밝히잖아요. 기관에서. 근데 그걸 지금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뭐 직접 들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다 몇만 원 상당의 물건들이다 이렇게 일단은 좀 해명을 했고 그건 믿어야 돼?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에 공식적으로 좀 취재 요청을 드렸더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은 아마 광주시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실 테지만 여튼 그 어떤 반론이니까요. 그쪽의 반론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굴비 몇만 원짜리, 손지갑 몇만 원짜리, 스카프 몇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물이 얼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관심거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물이 얼마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청탁금지법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원도 그렇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교육감님 사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장 교육감님 그동안 청렴을 정말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더구나 삼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직무상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교육감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사립유치원 쪽에.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를 하죠. 그럼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감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는 잘 보이고 싶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광주 지회장의 회비 횡령건을 털면서 경찰이 일단 알았죠. 네. 그리고 시교육청도 그때 알았나요? 시교육청은 장교육감의 신고로 알게 된 건가? 자, 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사실 자진 신고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진 신고란 거는 시교육청의 자진 신고인 그렇죠. 거죠? 예. 올해 초에 이 사건이 조금은 좀 오픈이 됐었어요. 교육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제공을 했고 그 자료가 언론에도 제공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마지막 사례로 익명 처리돼서 공직자의 부인 사례로 이렇게 좀 소개가 되거든요. 당연히 뭐 교육감 사례라고는 공식적으로 써져 있지 않지만 저희 취재해 본 결과 당시에도 교육감님 사례인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진 신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도 그때 그러니까 5월 초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의미의 자진 신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보도를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자진 신고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받지 않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자진 신고까지 했다는 취지로 자료가 작성이 돼 있으니까 야 이거 참 청렴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굳이 기사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번에 취재해보니 실체와는 좀 달랐던 거죠.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하고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문구나 표현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비춰졌던 거죠. 저도 그랬지만 아마 그 자료를 봤던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횟수도 빠져 있고 예, 8차례 금품을 주고 받았는데 몇 차례인지도 빠져 있고 구체적으로 뭘 주고 받았는지도 빠져 있고 더군다나 자진 신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별다른 어떤 중요한 사안은 아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일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수사 당시에 교육감 측과 어떤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 당시에는 선물보다는 사실 이 정치 자금 의혹이 좀 짙게 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찰도 수사해 왔고 마지막에 일부 기자들은 그 개인적으로 경찰에 취재를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당시 경찰 설명이 단순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다. 쉽게 말해서 이 교육감 부부와 특별한 연관은 없고 정치자금도 보내지 않았고 그냥 회장이 회비를 임의로 인출해서 사적으로 쓴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거고요. 그래서 장교육감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교육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자진 신고라는 의미인 거죠. 장 교육감의 주장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를테면 제가 집에서 제 배우자와 밥을 먹는데 못 보던 전복이 올라와요. 그러면 물론 사사건건 다 묻진 않겠지만 웬 전복이야?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전복을 자주 먹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장 교육감님은 안 물어보셨을까? 소고기가 올라왔을 때 못 보던 굴비가 올라왔을 때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남편이 교육감이고 선물을 준 사람이 사립유치원 원장이고 한유총 관계자면 얘기를 할 법한데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교육청 입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예 그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음. 우리 교육감님의 사모님과 음. 그 한유총 광주지회 전 지회장님과 음. 그 개인적인 친분은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좀 주고받는 사이였다. 자연스럽게. 근데 교육감 사모가 아니었으면 안 좋겠지. 친구였어도. 단순 친구였으면 음. 이 방법을 보면 집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정말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으면 네. 아니 집에 초대해서 네. 차 한 잔 마시다가 선물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집 앞에 두고 갔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장교육감님의 네.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예전부터 이렇게 아. 자꾸 이렇게 두고 가고 해서 음. 그때마다 돌려주고 갖고 가라고 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해버린 것 같다. 문 앞에 두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아. 설명이었어요. 교육감님 사모님은 공직자의 배우자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감님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처벌을 안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그러니까 아니고 부인이 받아도 교육감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어떤 경우에 받게 되냐면 음. 이걸 알고도 음. 제때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관련 법에는 음. 담겨 있는데 음.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진 신고를 했다는 걸로 어찌 됐든 정리가 돼 버리는 거네요. 예, 장교육감님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그제서야 나는 알게 돼서 그 직후에 바로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자진 신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뭐. 그거는 경찰관들이 해야 되는데 네. 경찰관들은 교육감님은 모르셨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육감도 교육감 부인도 처벌은 받지 않은 상황이고 선물을 줬다는 한유총 전 지회장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예. 상태인가요? 이 절차를 좀 보면 경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이 금액을 고려해서 정식 재판이 아니고 과태료 정도 받으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에 작년 8월에 네. 법원에다가 과태료를 신청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공지를 했고 교육청도 법원에 과태료 신청을 해서 현재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안 알려주면 그 결과를 보면 되겠네. 제가 또 취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담기지 않았을까 또 저는 거기에 예,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기다려집니다. 땡땡 살인유치원 원장 B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A에게 여기서 배우자라는 건 장교육감님의 사모님이시죠.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등의 방법 등으로 제공했다. A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인 장교육감님의 사모님은 사모님의 배우자인 공직자, 그러니까 장교육감님을 의미하는데 이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청탁방지 담당관, 교육청 감사관입니다. 담당관에게 자진신고했다. 이 내용이고 옆에 보면 비본안에 자진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 현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공개됐던 사례 중 하나죠. 교육청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됐겠네요. 뭐 총 이 순서대로 하자면 7건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휴, 하필 좀 알고 놀랐을 일하나? 것 같았어요. 예, 왜냐면은 아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이 교육단체가 뭘 알고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가?라고 했었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래서 이 표현들에 그 고민이 묻어난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래서 공개된 건가요? 네, 올해 초에.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서. 예. 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참 애매한 표현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걸 사례집을 교육청에 그냥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고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기 있어서 때문에 나온 거기에 거예요. 응한 거죠. 아, 어쩔 수 그렇구나. 없이. 그럼 이것도 사실 정보 공개 청구가 없었으면 아예 안 나올 내용이었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 그렇구나. 참고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음. 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을 실제 사례들을 공개해놨는데 거기에 교육감님 거기는- 사례는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김호 기자는 어찌됐든 의도적으로 지금 축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저는 강한 정황상. 의심을 갖고 있고 업무상 횡령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으면 안 됐죠. 차라리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겠다.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더 이해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이건 제 기준인데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도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감님 사모님에게 선물을 제공한 건 청탁금지법 사건인데 이 사건은 쏙 빼놓고 업무상 횡령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그 김호 기자도 그걸 지금 취재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호 기자가 이거를 지금 어디서 힌트를 잡고
그렇게 묻지 않았으면은 사실 이거 알 안 수 나올 얘기였던 네. 거지 전혀. 네. 그러니까 경찰은 상당히 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다 취재해놓고 경찰로 다시 취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얼마나 얘기를 해주는지 뭐 들어보고 싶어서 정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마어마하게 큰 걸 있지 않을까라고 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너무 예, 미약해서. 선물 정도를 우리가 좀 음, 알릴 수 있겠어? 만약 정말 큰 거였으면 아마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음. 설마 좀 봐주기 수사를 했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장교육감이 어찌됐든 청렴한 이미지로 굉장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어요. 사실 저한테는 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음. 이야기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걸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 장교육감님의 주변인들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데 관례적으로 다 그 정도 받는 거 아니냐? 기자들도 그런 거 받지 않냐? 물론 기자들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이 받았다면 더더욱 잘못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사실 저는 2번 실망을 했던 거죠. 그런 반응은 주로 교육 관계자들. 예, 교육청에서도 음. 우리 교육감님 좀 측근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계신 모시는 분들. 예, 그런 반응을 보여서 더더욱 음. 좀 실망스러웠죠.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여기 감사관이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감사관일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분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했는지 얘기 안 해봤는지 음.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음. 저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음. 그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음. 예, 그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음. 김용철 당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께서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상당히 좀 부끄럽다, 충격적이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장육교육감 만났잖아요 어제. 어떻든가요? 그 만나는 과정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이 교육감실을 갔습니다. 그날 회의가 있으셔서 교육청 내에 계시는 건 알고 갔거든요. 그게 어제 오전이죠? 네, 오전 한 10시 반 무렵인 것 같은데 가셨더니 교육청 직원들께서 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왔냐라고 하길래 교육감님 뵙고 대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러 왔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더니 일단 좀 가라라고 누가? 그 대변인실과 그리고 비서실이 되겠네요. 예, 좀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러면 교육감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면 제가 자리를 이동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여기서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거의 한 10분 정도가 몰려오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치우려고 지금 기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갈 수 없다고 했고 결국에는 교육감님과 통화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런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만나기로 했고 오후에 다시 좀 만나자고 해서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다가 그 중간에 어떤 바쁜 일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좀 더 논의가 필요했는지 다시 오후 4시로 약속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가서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잖아요.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그 취재를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교육관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8차례에 거쳐서 음식물과 어떤 선물들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제일 먼저 물었고 그렇다라고 했고 혹시 돈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 선물들인데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교육감의 주장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뭐 얘기한 거 없어요? 이 문제로 교육감님께서 사모님과 상당히 좀 갈등이 좀 있으셨다고. 아무래도 어쨌든, 교육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정말 교육감님이 몰랐는데 그걸 알게 알았든 됐다면 몰랐든 뭐 난처했을 네. 수는 있죠. 굉장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표현은 부적절하고 부끄럽다는 표현하셨는데 장교육감은 KBS와 만나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저도 부적절하다고 신고를 했고 그 이후로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부적절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사안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음. 그런 뉘앙스가 맞는지 뭘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러냐 이럴 수도 있고. 예. 뭐죠? 앞으로도 좀 음. 몇 건 더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예, 이건 관련해서 음. 저는 그 교육감님께서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교육감님에 대한 수사가 음.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 건지 미흡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광주에 많지는 않지만 뭐 학부모 단체라든지 교육 단체 관련 단체들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조금 반응 취재해 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공개적으로 묻거나 그리고 또 적절한 조치를 스스로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좀 기자회견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음.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의혹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미 사퇴 요구하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교육단체에서. 그래서 아마 그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생각은 들어요. 저라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학교 현장 가셔서 그렇지. 청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이게 또 교육계의 수장인데. 예, 근데 그게, 선생님들이나 학교 직원들께서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사모님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라면 참 정말 좀 부끄럽겠다.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예, 정말 좀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선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뉴스박 본격 뒷담화 광주의 광주의 기자들 광기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